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의 에스턴 빌라전 악몽을 끝냈습니다. 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 만장일치로 영국 현지 언론이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구단 역사상 최초의 비유럽인 주장이 된 손흥민 선수, 이날의 활약을 통해 진정한 주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현지의 찬사와 더불어 영국 현지 언론들이 캡틴의 상징이자 캡틴의 모범 사례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에스턴 빌라전 활약에 대한 유럽 언론의 평가와 반응, 평점들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공식 채널 역시 이 의미를 보라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주장완장을 찬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선정 투표가 지금 구단 자체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딱 걸려있죠. 손흥민 선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맨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 속에 무려 83.4% 거의 모든 투표자의 표를 쓸어 담으면서 선정이 됐는데요. 10명의 전문가 선정 후보로 토트넘 선수 손흥민, 메디슨, 포로, 로메로, 비카리오가 이름을 올렸고 에스턴 빌라 선수로는 더글라스 루이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그리고 에즈리 콘사, 파우 토레스, 리카디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얻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 말고는 없다.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거의 표가 가지 않았다. 제임스 메디슨이 현재 골을 기록하면서 7.3%, 페드로 포로 선수가 이날 오른쪽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비, 좋은 연계 플레이, 득점 과정의 기점 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2.7%. 분명히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그 전문가들과 팬들의 시선도 정말 정확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압도적인 으뜸을 보낸 것 역시 정확했다고 볼 수 있는 투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식 MOM을 선정하는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역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전체 선수 평점 기록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에게 무려 10점 만점에 9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이었다라는 평가, 높은 평점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날 토트넘이 후반전에 특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브레넌 존슨도 8점, 메디슨도 8점, 좌우 풀백 포로와 우독이 8점, 무실점 수비를 이끈 수비수 로메로 8점, 그리고 비카리오가 7점이었습니다. 에스턴 빌라 선수들은 대부분이 5점, 6점, 4점까지 퇴장을 당했던 맥긴 선수, 에스턴 빌라의 주장이잖아요. 빌라의 주장의 모습, 토트넘의 주장의 모습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됐죠. 어떤 주장이 팀을 승리로 이끄느냐를 또 보여줬던 경기였다고 현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를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면서 2개의 슈팅에서 한 골을 끌어냈는데 2개의 슈팅이 모두 골문 안으로 이어진 100%의 슈팅 정확성을 보였고 2개의 기회 창출이 모두 어시스트로 연결될 정도로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득점 기회 공급까지도 보여줬다. 그런데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는 또한 8번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가 없었음에도 3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라며 높이 평가했고 특히 빌라 원정 4경기에서 6번째 골, 빌라 원정 출전 시간 58분당 한 골로 에스턴 빌라의 천적이자 에스턴 빌라의 킬러라는 또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 보시면 토트넘이 고전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63골의 기대 득점, 즉 에스턴 빌라의 0.97골보다 더 높은 기대 득점 값을 통해 이길 만한 경기 내용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에스턴 빌라 역시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함께 공을 소유하고 라인을 높이고 적극적인 축구를 하는데 토트넘을 상대로 안방에서 물러섰어요. 전반전에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더 강한 팀이라고 인정하고 경기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토트넘이 무려 70%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에스턴 빌라가 전반전에 5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전반전 좀 더 효과적인 경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8개의 슈팅, 에스턴 빌라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유효 슈팅이 5대 1이었습니다. 즉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할 만한 상황을 거의 실제로는 만들지 못한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경기 여전히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는데 앞에서 골만 기다린 게 아니라 이선으로 활발하게 내려와주고 오히려 왼쪽 측면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주면서 또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이렇게 전진해서 받으면서 골을 넣기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풍부한 연계 플레이도 보여주면서 9번과 10번의 역할을 함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의 공격 포인트 중에 오히려 도움이 더 많았었죠.
득점 찬스 패스 기록을 보더라도 파페사르와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라인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에스턴빌라의 중앙 미드필드인 존 맥기니 3위 또한 역시 토트넘이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오른쪽 메잘라 위치도 커버했던 클루셉스키가 이제 전체 4위이자 토트넘 선수 중에서 세 번째였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찬스 패스 기록이 나왔습니다. 팀 내 4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을 보시면 1골 2도움이라는 인상적인 기록 속에서 두 차례의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고요. 패스 역시 무려 86%의 높은 성공률 속에 두 개의 키패스도 있었고 두 차례의 크로스 패스도 시도했는데 한 차례는 연결이 됐고 한 차례는 동료가 못 받은 거였어요. 크로스의 질 자체는 좋았던 것이고 또 하나 두 개의 키패스가 모두 빅찬스였다.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기회로 공급해 줬다라는 것이고 지상볼 경합 승률도 50% 공을 따내고 압박해내고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뛰어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한 차례의 태클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서 분명히 높은 위치에서 뛰었는데 전방에서 골만 기다린 게 아니라 압박도 풍부하게 해줬고 또 왼쪽 측면의 이제 윙포워드 역할도 함께 겸하면서 이날 경기는 조금 더 왼쪽 사이드에서 체중된 그런 히트맵도 나오고 있잖아요. 왼쪽을 기반으로 전방을 지배한 플레이를 펼쳤고 팀 플레이 위주로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을 초월한 놀라운 결정력인데요. 이날 슈팅 득점 과정의 기대값도 0.18골로 득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8%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골을 넣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에게는 쉬운 기회를 만들어서 떠먹여줬고 빅찬스를 만들어줬고 본인의 골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을 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장면이죠. 후반 추가 시간 1분이었는데 로메로의 기점 패스를 포로와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2대1 패스로 주고받으면서 돌파에 들어갔고 쿨루세프스키의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으로 밀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논스톱 슈팅을 할 때 골키퍼도 슈팅 자세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 앞에 2명의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즉 골문 앞 중앙에 상대 선수 3명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넣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강하고 정확하게 빈틈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후렸다면 수비를 막고 나가거나 동료를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확한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술과 결정력이 빛난 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값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선수 평점을 살펴볼 텐데요. 통계 기반으로 이제 살펴보면 소파스코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1점으로 역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그 외의 선수들은 8점대도 없어요.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7.8점의 브레넌 존슨, 7.7점의 페드로 포로와 크리스티안 로메로였을 정도로 4대0의 대승 무실점 승리였음에도 수비 라인에서도 8점대의 선수가 없다. 9점대가 근데 손흥민 선수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그만큼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월등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록이 소파스코어만이 아닙니다. 폰몹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9.0점의 평점을 줬는데요. 그 다음으로 높은 토트넘의 고평점 선수가 존슨과 로메로의 8.1점, 포로의 8점이니까 역시 8점대 선수가 있기는 한데 간신히 8점을 넘은 정도, 간신히 8점에 도달한 정도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상황의 기대골값이 0.18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전체 기대골값은 0.23골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기대골값에 있어서 0.8 정도를 초월했기 때문에 거의 이 경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득점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4점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 스타맨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후스코어드닷컴이 평점을 후하게 줬기 때문에 9.4점으로 다른 매체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보시면 다른 선수들의 평점은 역시나 토트넘이 4대0 완승임에도 다음으로 높은 선수가 브레넌 존슨의 8.1점이고 그 나머지 선수들 이번 경기에는 포로도 잘했고 로메로도 잘했고 쿨루세프스키나 다른 사르 같은 경우도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면서 준수한 경기를 했지만 7점대잖아요. 꼭 공격 포인트가 높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교체로 들어온 베르너도 7.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훌륭했고 이날 승리에 가장 큰 공헌과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평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한 기계식 평점이 아닌 영국 현지 경기장에서 평가하고 지켜본 기자들의 주관적인 평점은 어땠느냐?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평점 9점을 역시나 줬고요. 그 외에 8.5점, 8점을 준 매체들도 이 점수, 손흥민 선수의 점수가 최고점이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평점 9점을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최전방에서 팀을 위해 전력 질주, 스프린트를 했다라고 하면서 공격 포인트 외에도 전방 압박에 있어서 기여를 했고 토트넘의 두 번째 골 과정에서 브레넌 존슨에게 어시스트를 해줬고 또 자신의 슈팅으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넣었고 베르너의 네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진정한 주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장.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장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주장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 그냥 임명됐기 때문에 주장완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주장인 게 아니라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주장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영국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 역시 이젠 댄 킬패트릭 기자도 손흥민 선수에게 완전히 탄복한 것 같습니다. 평점 9점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하면서 영리한 패스로 존슨과 베르너의 골을 만들어냈고 멋지게 마무리해서 골까지 넣었다. 캡틴다운 활약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풋볼 런던과 스탠다드가 모두 주장다운 모습, 이게 진짜 주장이 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나인티미닛 같은 경우에도 9점을 주면서 이날 경기 올리 왓킨스와의 골잡이 대결이 가장 큰 화제였잖아요. 왓킨스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91분 정확한 마무리로 득점한 것뿐 아니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라고 평가했고요.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유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8점이었는데 이 매체 같은 경우는 평점을 높게 주지 않는 편이에요. 8점인데 이날 경기 출전 선수 중 유일한 8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로스포츠의 평가를 보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도 후반전 활약만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퀄리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평점의 감점 요인은 전반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후반전만으로도 8점감이었고 후반전만으로도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후반전에 빌라가 추격하는 과정에 2골을 만들어냈고 1골을 직접 넣었다.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점을 강조했고요. 토트넘 팬미디어인 스퍼스웹은 8.5점으로 역시 팀 내 최고 점수이자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면서 1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사실 오늘 그다지 활약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때때로 이날 경기는 평소의 킬러 본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공평하게 말하자면 마지막 10분쯤에 터지긴 했는데 기대 이하의 하루를 보냈다. 왜냐? 기대가 크니까 이렇게 기대 이하의 하루를 보낼 거라면 3골이나 만들어내면 확실한 승리를 거둘 때가 좋을 것이다. 즉 오늘 손흥민 선수가 평소보다 좀 힘들어 보였다. 몸이 안 좋아 보였다. 경기력이 떨어져 보였다. 그런데도 이 정도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주요 장면들을 보시면 53분에 콘사를 존슨이 압박했던 부분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도 함께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루세스키가 따낸 공을 바로 받아서 공격 템포를 높이고 또 템포를 높이다가 존슨이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도록 잠깐 멈칫했고 다시 수비의 사각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줬기 때문에 존슨이 편안한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을 해서 2대0으로 달아날 수 있게 했습니다. 50분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상대가 빠르게 추격을 해 들어온다면 경기 양상이 또 동점골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빠른 추가골이 나왔기 때문에 압승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상대의 막판 추격전 속에서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3대0 상황에서 한 골을 더 기록하면서 에스턴 빌라의 이제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쫓아올 생각하지 마라고 만들 정도의 정말 큰 이제 상황을 만든 것인데요. 최근에 토트넘 관련 이적설의 신빙성을 높여가고 있고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는 매체죠. 풋볼 인사이더도 최근에 평점 콘텐츠를 내놓고 있는데 토트넘의 에스턴 빌라전 최고의 선수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선정하면서 평점 9점을 줬는데요. 평가가 대단해요. 와우, 저스트 와우.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의 뛰어난 활약으로 자신이 왜 거액의 새 계약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이적설 전문 매체, 이적시장 전문 매체로서 최근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재계약건에 대해, 재계약 협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가장 밀도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죠. 파격 제한이 있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의 연봉, 토트넘 역사상 최고급의 연봉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근거를 이날 경기력으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막을 수 없는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고 베르너의 골도 어시스트했고 무엇보다 이런 확실한 공격 생산성 외에도 좁은 공간에서 여러 차례 뛰어난 패스를 통해 공을 연결해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저희가 주요 장면 보여드릴 때 토트넘의 슈팅 상황이 꽤 많이 나오지 않고 끊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보이지 않게 그 공헌했던 부분들을 많이 소개를 못 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풋볼 인사이더의 기자가 체크해주면서 정말 멋진 플레이, 정말 영향력이 컸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이제 영국 현지 거주 팬들의 평균 평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평점이 8.50점으로 역시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가 8.06점의 메디슨, 8.01점의 우도기, 8점의 사르였습니다. 존스는 7.98점이었는데요. 이날 BBC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후 공식 경기 159호 골을 터뜨렸다라고 하며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 3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현역 선수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기록인데요. 280골의 케인, 196골의 지미 그리브스, 그 뒤를 잇는 선수가 바로 159득점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미 그리브스가 사실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혀왔던 선수인데 40골도 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됐죠. 이 기록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경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케인에 이은 역대 득점 2위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상대 3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풀럼과의 29라운드 원정 경기인데요. 그리고 첼시와의 연기된 경기가 언제 배정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풀럼전 이후 손흥민 선수는 한국으로 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 경기를 위해 한국을 다녀간 이후에 3월의 마지막 경기 3월 31일 0시에 루턴타운과 30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치게 됩니다. 4월 달에는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경기 시간이 조금 바뀔 예정인데요. 웨스트햄, 노팅엄, 뉴캐슬 그리고 맨시티와의 경기까지 매경기 흥미진진한 일정인데요. 토트넘이 다른 컵 대회를 모두 탈락했고 올 시즌에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도움왕, 동시도전 그리고 아직 분명히 산술적인 기회가 남아있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 도전까지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한준TV가 빠르게 체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